자, 세 번째 케이스는 RL 케이스입니다. RL 케이스는 자, 균형인자가 2 이상이 된 노드를 삽입한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가 자,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이 무거워진 경우를 자, RL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LL 회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안 될 겁니다. 사실은 LL 회전은 자, 왼쪽이 가장 무거워진 경우죠. 그러니까 왼편으로 끼어들었는데 가장 왼편이 무거워진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죠? 자, B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 끼어들었지만 다시 바로 아래 자식의 오른편에 끼어든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경우에 대해서 LL 회전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어떻죠? 자, 이 경우가 사실은 제가 없애버리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무거워진 거죠. 이 부분이 무거워졌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무거워진 것이기 때문에 LL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만큼이 2가 차이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LL 회전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자,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 RL 회전 방법이라 부릅니다. 자, RL 회전 방법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균형인자가 2 이상인 부모 노드를 보니까 A예요. 자, 얘를 중심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LL 회전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 균형을 잃은 균형인자가 2 이상인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R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끼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C나 B는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ABLT이에요. 왜냐하면 자, 원래 이렇게 맞아 있었어요. 원래 맞아 있었는데 여기를 우리가 하나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하더라도 얘네들은 여기가 1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1이 차이가 나는 여기 1, 여기 1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A의 왼편에 있는 것이 원래의 B와 C보다 1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무거워짐으로써 얘와 얘의 차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A가 균형인자가 2가 되는 것이고 자, 균형인자가 2가 된 것을 우리가 포인팅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균형인자가 2 이상인 바로 오른쪽 자식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L을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C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B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B에게 붙였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어떻게 하죠?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 T2를 A에 붙여주고 그리고 A를 C의 왼편에 붙여줌으로써 이 부분 전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끌어올려진 부분이고 그래서 얘와 얘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처음에는 얘와 얘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것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균형을 잃은 균형인자가 2 이상이 된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식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L을 회전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균형인자가 2 이상이 된 그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R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A가 여기 나오죠. 이게 A입니다. 이것이 지금 균형을 잃은 균형인자가 2가 된 2 이상이 된 그러한 노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오른편 B가 되는 거죠. 그걸 B로 지정해 놓고
B를 중심으로 해서 L을 회전을 한번 하고요. 그 회전된 결과를, 이게 그 결과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A의 오른편에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완성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요만큼 된 결과고요. 그리고 뭘 리턴하죠? 다시 이 A를 중심으로 해서 R을 회전을 하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걔를 리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따라하기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숫자들을 한번 붙여가면서 따라오시면 아마 쉽게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돼서 얘와 얘의 차이가 커진 경우라면, 자, 균형인자가 2가 된 걸 중심으로 해서 뭐 합니까? 자, L을 회전을 한번 하고, 아니죠. 자, 요것의 자식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L을 회전을 한번 하고, 또 얘를 중심으로 해서 R을 회전을 한번 함으로써 전체 균형이 차이가 1, 그러니까 균형인자가 모두 1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LR 케이스입니다. LR 케이스는 뭐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은 부모 노드를 볼 때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 오른편이 무거워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LR 케이스고요. LR 케이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LR 회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LR 케이스 역시 RL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리가 회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R 회전 방법은 균형인자가 2 이상이 된 가장 가까운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식 노드,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식 노드를 R를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이 C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요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B의 왼편으로 갖다 붙죠.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만큼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죠? A를 중심으로 해서 LL 회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C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라감으로써 이 T4와 T4와 T2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R 회전은 R 회전과 아주 유사한 것이고요. 자, 이 경우 지금 사실 여기에서 A의 인자는 A의 균형 인자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1이 되는 것이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0이고 C 같은 경우에는 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얼마 되나요? 여기 1이 되는 것이고,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균형인자가 불균형이 된 그러한 노드가 되는 것이고, 얘의 자식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RR 회전을 한번 하고요. 또 A를 중심으로 해서 LL 회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그런 AVL3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AVL3에 어떠한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을 때마다 모든 노드를 검사해 봐야 되는데, 특히 검사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집어넣은 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노드를 검색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균형인자가 2 이상의 노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LL 케이스인지 RR 케이스인지 RR 케이스인지 혹은 LR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AVL3에서는 어떠한 노드가 들어갈 때마다 그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균형을 잃은 부모 노드를 찾아서 각각의 4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면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재균형 함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패런츠는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자, 내가 어떤 노드를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 노드를 하나 검사해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나오는
자, 이진, 균형 인수가 2인 경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페런츠를 중심으로 해서 뭘 보는가 하면, 이걸 보면은 이것이 2인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의 페런츠의 균형이 왼편이 더 무거운지 오른편이 무거운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이 페런츠의 균형인자가 2 이상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2가 되는 거죠. 자, 2가 되는 건데 2가 되는 케이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런츠의 왼편이 더 무거운 경우가 있겠고 혹은 오른편이 더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편이 더 무거운 경우가 이 경우가 되는 것이고 오른편이 더 무거운 경우가 이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캘크 하이트 디프라는 것은 왼쪽 자식 트리와 오른쪽 자식 트리의 키를 비교해서 두 개를 마이너스를 해서 왼쪽이 더 무겁다면 이것이 양수값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더 무겁다고 하면 이 값이 음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왼편에 있는 자식 트리가 오른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이 경우를 얘기한다고 하면 자, 요 트리와 요 트리의 높이의 차이가 2 이상이라는 것이고 다시 자, 왼편이 높다고 하면 왼편이 더 크다고 하면 왼편의 자식으로 들어가서 누가 더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왼편이 더 무거운 건지 오른편이 더 무거운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LL 케이스라면 얘를 중심으로 LL 케이스라면 LL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자, 왼편이 더 무거워졌는데 자, LR 케이스라면 LR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죠. 모두 페런츠가 모두 노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비슷한 이유로 오른쪽에 더 무거워졌다고 하면 오른쪽에 자식 노드를 한 번 더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RR 케이스인지, 자, RR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R 케이스죠. 보시면 왼편이 오른쪽보다 2 이상 무겁습니다. 이쪽이 더 무겁고요. 그리고 자, A의 이게 페런츠가 되는 것이고 페런츠의 right, left를 검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왼편이 지금 더 무겁다면 무거운 경우니까 자,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른편이 더 무겁다고 하면 이 값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지금 LR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될 것이고요. 자, 이 경우는 뭔가요? RR 케이스죠. 오른쪽이 더 무거우니까 RR 케이스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A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른편이 더 무겁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이상의 인자를 가질 것이고요. 균형 인자를 가질 것이고 또 오른쪽 자식을 한번 보니까 오른쪽이 더 무거운 경우, 왼쪽이 더 무거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무거운 경우가 이 경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RR 케이스를 적용시키는 것이고 자, 이 경우는 뭔가요? 자, 오른쪽, 왼쪽이죠? 그럼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에 자식을 검사해 보니까 왼쪽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자, 이쪽을 이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자, 비슷하게 이것이 무슨 케이스인가요? LR 케이스죠. LR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ABL 트리의 삽입 함수입니다. 자, ABL 트리의 삽입 함수는 그냥 ABL 트리를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으로서 사실은 ABL 트리의 삽입 함수나 우리가 그 이진 함수의 삽입 함수나 거의 똑같은데 단지 삽입할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자, 이 트리가 밸런스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ABL 트리와 이진 트리의
차이인 것이죠. 사실 삽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삭제 함수를 우리가 구현할 때에도 ABL 트리에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트리의 함수와 ABL 트리의 함수를 비교해 보면 삽입과 삭제 함수에 뭐만 추가가 되면 돼요? 그렇죠. 리밸런스 함수만 추가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ABL 트리의 삽입 함수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마 이진 트리의 삽입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삽입이 되면 매번 뭐 합니까? 리밸런스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더구나 이것이 리커시브 함수이기 때문에요. 리턴할 때마다 매 노드마다 리밸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꾸로 올라가면서 다시 뭐 밸런스가 맞았느냐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커시브 함수이기 때문에 매번 리턴 될 때마다 그 노드의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노드를 검사해 가면서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ABL 트리의 삽입 함수는 여러분 이진 트리의 삽입 함수와 똑같은데 매번 노드가 넣어줄 때마다 뭐하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함수만 추가가 되면 그것이 ABL 트리의 삽입 함수고요. 삭제 함수 똑같습니다. 삭제 함수도 삭제할 때마다 뭐 해요? 그렇죠. 리밸런스를 해주면 우리가 ABL 트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ABL 트리의 삽입 함수를 통해서 트리를 구축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으로 노드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8이 들어오면 이제 7의 오른편에 놓고 자, 9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맨 오른쪽에 9가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지금 균형인자가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2개가 지금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RR 회전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다시 2가 포함이 되면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ABL 트리입니다. 그런데 1이 추가가 되면 이때부터는 깨지는 것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LL 회전이 일어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 여기만 균형인자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그러한 ABL 트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쭉 따라가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주어진 코드에 따라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서치 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트리를 공부한 다음에 트리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것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진 트리의 모양을 만드는 거, 또 우리가 이진 트리를 삭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삭제하는 경우 또 ABL 트리, 그러니까 균형인자가 모두 1인 그러한 트리를 살펴보았고 어떻게 이 균형인자를 1로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삭제할 때마다 어떻게 균형인자를 1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트리만큼 중요한 그래프 알고리즘을 그래프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